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 하지만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선진국 중 가장 비싸면서도 가장 나쁜 결과를 낳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가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주할 미국의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앞서 저희의 콘텐츠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저희가 숨겨진 진실을 계속해서 조명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은 매년 의료비로 4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출합니다. 이 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질병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암을 일기에 발견한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에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환자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결국 죽음에 이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는 거대한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관료주의의 벽에 부딪힙니다. 심지어 권력을 가진 이들로부터 당신은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라는 끔찍한 경고를 듣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하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토록 망가졌으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원격 의료의 선구자 마이클 고런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물리학을 전공한 전기 기술자이자 법학을 공부한 15번의 연쇄 창업가였습니다. 그가 텔라닥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을 때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의사를 만나고 간단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유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었죠. 이는 한국에 비대면 진료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당시 미국에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가 유료 시스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거대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기업가로서 늘 도전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보안관이 사무실에 들이닥쳐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하는 수준의 도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기존 의료 시스템의 이익 구조를 위협했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병원과 보험사, 그리고 제약회사로 이어지는 거대한 이익 사슬의 균열을 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 문제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유지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충격적인 사실은 미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건강 결과는 선진국 중 최하위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17.6%에 달합니다. 이는 OECD 평균인 9.2%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12%였던 것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막대한 비용이 더 나은 건강으로 이어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기대 수명은 78.4세로 OECD 평균보다 4.1년이나 짧습니다. 세계 순위로는 46위에 불과합니다. 영아 사망률은 OECD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며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다른 선진국들이 감소하는 동안 미국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막대한 지출의 90%, 즉 연간 4조 5천억 달러가 당뇨, 심혈관 질환, 비만 등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에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론스의 예방이 1파운드의 치료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1파운드는 16온스이니 16배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더욱 극명해집니다. 1g의 예방은 1kg의 치료 가치가 있다. 무려 1000배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1000배나 비효율적인 치료에만 매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마당에 나타난 작은 불개미 몇 마리를 잡기 위해 국방부를 호출해 공중 지원까지 받는 전투부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차고에서 약 1스푼을 꺼내 뿌리는 것으로 해결할 일인데도 말입니다. 더 나아가 미국 사회는 맨발로 일부러 불개미 소굴에 들어가 밟은 뒤 물리고 나서야 왜 이렇게 아프죠? 라며 거대한 시스템을 동원해달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격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시술을 받기 전에 그 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맹장 수술 비용이 어떤 병원에서는 $8,000인데 다른 병원에서는 $35,000에 달할 수 있습니다. MRI 촬영 비용은 한 블록 건너 병원에서 $500에서 $7,000까지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장비도 심지어 의사도 같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환자는 가격 정보를 알 수 없으니 비교하고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보험사는 더 비싼 비용을 청구하는 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출이 커질수록 그들이 받는 관리 수수료와 이익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장이 아니라 공급자와 보험사가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환자를 상대로 담합하는 그들만의 리그인 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거대 병원과 보험사의 독과점입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지역은 한두 개의 거대 병원 시스템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영리 기관이라는 명목 아래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독립적인 개인 병원들을 흡수하거나 고사시킵니다. 새로운 의사가 클리닉을 열려고 하면 필요성 인증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지역을 장악한 거대 병원 시스템의 임원들입니다. 자신의 경쟁자가 될 사람에게 허가를 내줄 리가 만무합니다. 결국 독립의사들은 사라지고 의사들은 거대 병원에 고용되어 정해진 규정과 높은 수가에 따라 환자를 처리하는 부품이 되어갑니다. 병원들이 합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합병 후 의료비는 예외 없이 6%에서 18%까지 상승합니다.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잘못된 보상 시스템으로 기결됩니다. 현재 미국의 시스템은 행위별 수가제를 따릅니다. 즉, 의사나 병원이 더 많은 검사, 더 많은 시술, 더 많은 수술을 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환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많은 유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환자를 진료해야 하고 유료 소송을 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남발하는 방어 진료를 하게 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25만 명이 의료과실로 사망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를까요?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며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잘 쉬고 여유로운 의사가 더 나은 진료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듯 해결책 또한 다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인센티브의 재정렬에 있습니다. 첫째, 가격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의료기관이 시술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환자들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듯 가격과 다른 환자들의 평가를 비교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거품의 상당 부분이 꺼지고 진정한 시장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둘째,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반독점법을 강력하게 집행하여 거대 병원과 보험사의 독과점을 해체해야 합니다. 실력 있는 의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인 클리닉을 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경쟁은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셋째,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의료 행위의 양이 아니라 치료 결과와 환자의 건강 증진에 따라 보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수술이 성공하고 환자가 건강을 되찾았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 시스템의 목표를 더 많은 치료에서 더 나은 건강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전환이 될 것입니다. 넷째,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 의료계,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음료와 가공식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옥수수 같은 특정 작물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유도해야 합니다. 핀란드는 국민적인 생활습관 개선 캠페인을 통해 심장질환 사망률을 85%나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개혁은 8년에 걸친 단계적인 로드맵을 통해 실현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가격 투명성 확보, 2단계는 경쟁 환경 조성, 3단계는 지불제도 개혁,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예방 중심의 문화 정착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연간 8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대 수명을 4년 이상 늘리고 만성질환의 고통에서 수많은 사람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미국의 의료 시스템 문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잘못된 인센티브와 정보의 비대칭, 그리고 규제 실패가 어떻게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건강해지기 위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각자가 건강한 삶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며 그 시작은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